의외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천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질환 관리를 위해서라도 천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퀴즈를 통해서 천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지금 OX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퀴즈로 알아보는 천식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천식에는 폐활량을 늘리는 조깅, 등산이 좋다. 당연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O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호흡량, 폐활량하고 이 숨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등산이라든가 뭐 수영, 조깅 이런 걸로 좀 폐활량을 늘리는 게 아무래도 천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거는 확신. 천식을 예방하는 방법이지 천식 환자가 저거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 저도 매주 등산을 하니까 네. 저기 호흡이 가빠요.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좁아 있는 상태에서 저거 세게 하다가는 오.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는 천식이 없는데도 등산하거나 그때 마라톤 했다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몸에 무리가 가는지 잘 알고 있어서 저도 X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요,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저 네. 이재용 아나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씀해 그래요? 주셨어요. 사실 이제 천식 환자가 이제 숨이 차는 증상이 내가 좀 폐 기능이 부족하고 폐활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등산이나 뭐 이런 조깅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운동에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지만요. 이 새벽이나 이제 찬 공기가 많을 때 무리한 조깅이나 이제 등산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차고 습한 공기는 기관지를 더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등산을 하고 싶으시면 그 둘레길 걸으시면 돼요. 너무 아침에는 안 좋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오후에 네, 찬 공기가 있을 훨씬 더 때는 낫다. 네. 그래서 천식 같은 경우는 또 급성기가 있어요. 급성 발작기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심하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몇 바트 걸어오셨는데도 숨이 차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됐을 때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은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이 좋아요? 네. 수영이 좋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이 있고 수영장 자체 습도가 높다 보니까 뭐 이렇게 촉촉하게 해줄 수 있어서 아니 근데 도움이 그게 되나? 보통 숨이 찬 게 아닌데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막 과격한 운동은 아니잖아, 수영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아까 장혜인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습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조금 좁아진다든지 습도가 좀 말라서 건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수영을 아주 뭐 정상적으로 해서 막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물속에 거느신다든지 요즘 아쿠아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무릎이라든지 관절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걷는 운동만 가지고도 좋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온수풀, 실내 온수풀 같은 경우는 온도가 조금 높고요. 차지 않기 때문에 기관지를 좀 자극하지 않아서 좋고 또 습도 유지가 좋으니까 따뜻한 물에서 가볍게 걷고 수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 25m 내가 100m 할래 이러면 굉장히 숨차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부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걷는 가볍게 그 정도 그냥. 하면 네네. 코에 이렇게 습기 들어가고 그건 괜찮겠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또 한번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폐활량을 늘리려고 뭐 조깅을 해라, 등산을 해라 이건 추천하지 않고요. 가볍게 수영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흡연은 나쁘지만 술은 상관없다. 저게 술도 어느 정도 하면 숨 차던데. 그래서 저는 O. 예? 흡연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호흡기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술은 괜찮지 않을까요? 진짜 나쁜 거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둘 다 안 하면. 근데 X. 이게 X예요. 술 마시면 여기가 마르고 호흡 힘들더라고. 가빠져. 아니 술로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심장도 막 빨리 뛰고 이래가지고 맞아. 헉헉거려요. 얼굴 벌겋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는 것 같고 심장이 막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맞아, 하니까 술이 뭐 좋겠어요, 그죠? 그죠? 정답은요? 네. 네, 정답은 네, 좋을 리가 없죠. X입니다. 네. 네, 뭐 담배와는 달리 뭐 술은 천식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알코올 역시 천식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 와인 종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아황산염이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요. 이제 일부 환자들에게는 이 아황산염이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천식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아황산염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존제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과즙이라든지 또 맥주, 뭐 새우 이런 것을 가공을 할 때 넣는 이 식품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아황산염의 과민 반응을 보여서 천식을 일으키는 또 환자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와인 마시면 약간 재채기가 나거든요. 그게 아황산염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과실주가 좀 재채기가 나요. 가능성도 있죠. 네. 네. 천식 환자분들 뭐 흡연은 당연히 안 되고요. 술도 안 됩니다. 자, 이어서 퀴즈를 알아보는 천식 다음 문제 주세요. 3살 천식, 80까지 간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저는 이거 아니, 꽤 저는 오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만 계속 틀린 거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천식은 아니구나. 참 비염이었구나. 그거. 비염이요? 예, 비염이 어렸을 땐 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은 없어요. 그건 비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천식도 잘 천식하고 관리하면 뭐 비염하고 80까지 가겠냐고 이게. 천식하고 비염은 거의 형제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는 그 비염 증상이 좀 꽤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대 청년 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평생 가는 건 아닌 것 저는 이제 같아요. 3살 천식 잘 고치면 80까지 그냥 안 80까지 간다. 안 간다. 아들까지 안 간다. 정답 궁금한데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아, 해모입니다. 와. 네, 사실 천식은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이제 발병을 했다가 20대에서 40대가 되면 이제 발병률이 줄어들고요. 다시 50대가 되면서 발병이 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소아 천식 환자의 절반가량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지긴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기도의 과민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폐와 기관지의 근육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천식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식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자, 다음 퀴즈로 알아보는 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천식 약은 감기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약은 많이 먹어서 좋을 거 없어. 안 근데 이거 된다지? 같이 먹으면 그래, 같이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오지. 오? 맞다. 안 된다. 난안 이경미 된다. 아나운서는요? 뭐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감기는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증상이고 완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약이기 때문에 천식 약하고는 뭐 그렇게 상극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X. 종합 감기약 안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뭐든지 약은 많이 먹으면 좋을 게 없어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같이 먹어도 돼요? 같이 먹어도 됩니다. 네,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감기 같은 것이 심해지게 되면 찬수 자체가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 중에 이 피린계 계통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약을 드셨을 경우 일부 한 5에서 10%의 경우가 이 천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스타아미노펜 계통의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치료를 잘 받으시고 천식이 있을 때 이 감기 증상을 내버려 두시면 증상 자체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의사를 잘 보셔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약을 잘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천식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에서 더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식의 위험률을 무려 5배 가까이 높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천식을 네.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음식. 네. 그래서 꼭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바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드시는 탄산음료입니다. 네.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한국 성인들에게 탄산음료 섭취와 또 천식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조사를 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참여한 성인은 9,244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요. 하루에 이제 탄산음료 한 잔 미만 먹은 그룹과 또 탄산음료를 또 한 잔 이상 또 2잔 미만 마시는
그룹 그리고 2잔 이상 마시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탄산음료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그룹은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무려 천식 위험이 4.7배나 높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